안녕하십니까, 강남입니다. 2025년 7월 5일 토요일경마입니다. 서울경마장 9개 경주가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7월이 월초 경마이기 때문에 서울경마장은 이제 출전 두수가 지난 월말 경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죠. 약간 기복마 편성이고 어느 정도 우열이 또 드러난 경주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승부를 이번 주에는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중에서 추천 경주는 1경주 신마 경주죠. 1경주와 4경주 5경주 그리고 후반에 마지막 9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 신마 경주죠.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인데요. 이제 2세 신마들이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고 있죠. 역시 신마 레이스는 보여준 것보다는 역시 안 보여준 마필을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신마 레이스는 좀 배당이 항상 형성이 되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인기 순위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번마 레베랑스, 4번마 스톰트루퍼, 이 두 마필이 대길인데 이 대길이는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레베랑스라는 마필은 7천만원, 약간의 좀 고가에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이죠. 혈통적 기대치가 아주 없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스피드도 조금 나오는 그런 혈통인데고, 주행검사를 두 번만에 통과를 했죠. 6월 5일날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빠른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대살이라는 건 굉장히 상위군의 도주마, 선행마가 페이스를 빨리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의권에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인기 1위까지 부상이 됐는데, 문제는 이 레베랑스라는 마필이 현성도 기대치는 좀 있습니다만 힘이 조금 늦게 차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데뷔 전부터 바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을지는 역시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4번 스톰트루퍼도 마찬가지죠. 예, 스톰트루퍼도 마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필도 주행 검사를 3번, 주행 연습까지 3번 만에 이제 치르면서 나름 경주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보강을 하러 나온 그런 마필이죠. 경주를 치러내면서도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나름 뚝심도 보여준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톰트루퍼도 혈통적 기대치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이 마필이 주행하면서 때는 나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따라서 6번마 레베랑스나 4번마 스톰트루퍼 다 불안불안합니다, 이거.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순위는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역시 안 팔리는 복병을 노리고 갑니다. 저평가를 받고 있죠. 주행검사 때 그렇게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 복병을 과감하게 노려갑니다.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준비도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고, 주행검사와랑은 완전히 색다른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6번, 4번 다 불안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주 복대복 막권을 요거 주력 막권으로, 그것도 요거 주력 한 방으로 때리는 그런 에이스예요. 좋은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6번이나 4번 이런 마필들은 이제 후공 막권 쪽으로 돌려놓고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제대로 승부를 걸어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좀 있어요.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는 좀 금물인 그런 에이스인데, 문제는 관악산 조이, 아무래도 좀 보여준 게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악산 조이가 인기 1위로 또 올랐고, 여기에 3번마 파인핑크, 아메노, 세명 고스트, 또 폭스트롯 여러 마필이 팔리죠. 관악산 조이와 파인핑크 요 두 마필이 됐길인데, 역시 이번 경주도 액면적으로는 좀 두 마필이 나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믿고 가기는 좀 어렵죠. 가락산 조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능성을 비춰왔고, 최근에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3개월의 공백, 그 전에도 2달의 공백, 이번 주도 7주 약 2달에 가까운 공백을 가지고 나왔죠. 지난번에도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가는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죠. 따라가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났죠, 관악산 조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역시 믿고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번 파인핑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입상을 해냈어요.
그렇지만 편성 자체는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편성이 이렇게 아주 강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너무 약한 편성에서 쥐어짜면서 또 레이스가 좀 잘 풀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따라서 파인핑크라는 마필은 정상적인 추주 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7주 만에 나왔죠. 지난번보다는 뭐 좀 나은 성적이 가능하긴 한데 편성이 지난번보다는 좀 세졌고 의외로 이번 경주가 좀 빡빡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파인핑크도 믿고 하기는 어렵다. 관악산조이와 파인핑크 두 마필 중에서는 관악산조이가 좀 낫긴 해요. 지난번에 워낙 약한 편성에서 입상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9번, 3번의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메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외곽을 타면서 11번 게이트였었죠. 3자까지 올라오는 맛은 남긴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15번을 뛰면서 입상이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3착을 믿고 가기도 좀 어렵고 폭스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이 마필도. 그러면서도 3착이 갖다 댄 거는 나름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역시 또 공백을 가지고 나왔죠. 따라서 뭐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들이긴 한데 하나같이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굳이 좀 불안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인정하고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인기들이 밀려나 있는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그 마필은 7번 해원용마입니다. 해원용마도 그동안 이제 뭐 컨디션도 그렇고 한동안 좀 헤맸어요. 지난번에도 늪발을 하고 외곽을 타고 하면서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졸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레이스림이 굉장히 느려요. 인기 마필들이. 그렇다면 해원용마가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최소한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안쪽에 달빛 그림자 정도가 이제 액면적으로는 이제 선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원용모가 컨디션도 올라왔고 또 선행을 간다거나 앞에 갖다 붙이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사실 뭐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의 마필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원용마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배당을 터트릴 수 있는 복병은 7번마 해원용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마 천공에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여기에 6번마 대원용마 이 두 마필이 대기 형성하고 있고요. 컴플리트 파티 또 PNS 55 마이트 러브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천공의 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준 건 있어요. 지난 9월달에 이제 3번 게이트에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쥐었죠. 구마신 낙승을 얻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지난번에 나오면서 이렇다 할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물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선행을 가면 편성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긴 한데 문제는 대원용마도 선행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천공의 섬이 이제 9개월의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컨디션 자체는 좀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작년 9월 달에 선행을 가서 구마시에 낙승을 얻을 때의 컨디션에는 아직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도 다 좋긴 한데 저는 천공의 섬보다는 6번마 대원용마가 좀 더 입상권에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원용마 같은 경우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죠. 지난번 승급전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입장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름 뭐 외곽을 타면서 경쟁이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사실 지난번 5월 17일 승급전도 컨디션이 베스트에는 좀 못 미쳤고 그 전에 4월 20일날 2착을 올 때도 사실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2차 그리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4착에 가대된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원용마가 역시 뭐 선행 가능성도 있고 천공의 섬이 워낙 게이트들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앞에 잠깐 나설 수는 있는데 대원용마가 중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원용마는 뭐 따라가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천공의 섬보다는 대원용마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마필이죠. 여기에 이번 컴플리트 파티 같은 경우도 뭐 적용 강도는 끌어올리면서 준비는 잘 하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난번에 바닥권에 있다가 전개가 잘 풀리면서
온 그런 마필이죠. 3착, 최선의 3착이기 때문에 요건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PNSO도 이제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에 편성은 뭐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았어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 치고 편성 자체는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PNSO도 승급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불안 요소가 좀 있고 마이티러브는 데뷔 초반에는 뭐 탄력적인 추입을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지금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왔는데 컨디션 자체는 지난번보다는 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마이티 러브는 역시 전개가 좀 잘 풀려야지 올라올 수 있다는 또 한계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메리트는 살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오버마 스터닝 펄을 우리가 알죠. 이 스터닝 펄은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바깥으로 기대면서 외곽에서 굉장히 헤맸었죠. 그 바람에 능력 발휘가 좀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이제 전개적으로 보면 총공의 섬이나 대원 용마 요 두 마필이 이제 앞에 나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스타닝 펄이 여기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선입권에. 지난번에는 워낙에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빨랐어요. 페이스도.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외곽에서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바깥으로 기대는 그러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번 경주는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스터닝 펄 컨디션 여전히 좋아요. 바깥으로 기대지만 않고 안쪽에 자리를 잡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5번마 스터닝 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난타전에 향기가 좀 나죠. 8번마 최강스피드, 또 5번마 불의 세계, 3번마 미드플레이, 안쪽에 2번 메가스텝, 외곽에 이클립스 엣지 다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뭐 확실한 믿음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 최강스피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에서 탄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죠. 조경강도를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편성은 잘 만났어요. 부담 중량이 이제 2kg가 늘어나긴 했는데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약간 주행 악벽이 있어요. 약간 바깥으로 기대고 또한 이제 5월 3일 경주에서는 굉장히 외곽에서 끄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염려가 되죠. 어쨌든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이제 힘이 차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강 스피드를 주력 맞고는 가져가야 되는데 빠질 때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돼요. 약간 주행 물량기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불의 세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마시는 낙성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승급자는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트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는 보여줬지만 그때 당시 이제 1번 게이트 2점을 10분 활용했었던 그런 상황에 최근에 3착이었다는 점. 메가스텝 같은 경우도 안쪽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뭐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메가스텝도 뭐 믿을 정도는 아니고 이클비스 엣지는 이제 거세라고 나와요. 5월 28일 날 거세라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이렇다는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약간의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클립스 엣지도 거세의 휴유증 뭐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또 믿고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최강 스피드 가장 나은데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약간의 기복의 여지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요거 보병을 노려갑니다. 액면은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만 최근에 뭐 이런저런 사연이 좀 쌓여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에 부진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깔끔하게 씻어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리고 합니다. 8번마 최강 스피드에 붙이면서 요거를 뭐 주력 한 방으로 승부를 하고요. 최강 스피드가 좀 기복을 보이고 악벽을 보여주면서 외곽에 헤매고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복대문 막건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우리는 뭐 그 점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앞에 4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정했는데요. 이번 경주는 뭐 출전 주수는 9두 좀 단촐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1번마 플라잉데이, 9번마 라이언 하트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9번마 라이언 하트는 요거는 주력 막건으로 가져갑니다. 라이언 하트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에 서둘러서 나왔죠. 지난번 승급전에서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만 늑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마필이에요. 외곽이지만 뭐 선행도 가능하고 또 뭐 플라잉데이나 테마탄생 이런 마필이 서둘러서 앞에 나간다면 따라가도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라이언 하트는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출전 마필 중에서 단연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언 하트를 주력 막공으로 가져가고요. 반면에 1번마 플라잉데이는 요건 약간 위험해요. 일단 뭐 문세영이 1번 게이트 눈길을 확 끌죠. 그리고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입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또한 이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도 6번 게이트이긴 했지만 약간 외곽을 타긴 했지만 나름 잘 탔어요. 전개적으로 정말 무리가 없이 잘 탔음에도 불구하고 대끼리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3차에 머물렀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게이트나 뭐 지난번 6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잘 잡고 탄 거랑 감안해 본다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러지면 이 대끼리가 부러지면 플라잉데이 쪽에서 하자가 걸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라이언 하트를 주력 막공으로 가져가고요. 찬란한 불꽃은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나름 뭐 지난번에 정말 쥐어짜면서 최선의 레이스를 한 그런 마필이고 스페셜 타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역시 전개가 잘 풀렸어요. 앞에 갖다 붙이면서 자리를 잘 잡고 막판 한 발만 딱 써낸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넘어졌는데 8번 게이트로 좀 밀려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 마필인 라이언 하트는 나름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다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복병을 노려갑니다. 이거는 제 관리형 마필인데 최근에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컨디션 자체도 그렇고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또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9번마 라이언 하트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제대로 때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6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와 접전 경주죠. 다만 이제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5번만 남산블랙과 6번만 리멤버 어게인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고 있죠. 이 중에서는 6번만 리멤버 어게인은 요거는 충만을 놓고 갑니다. 최근에 힘이 붙어가면서 상당히 걸음발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10마신의 낙승을 얻었죠. 승급전에서. 이번 경주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5kg 많이 늘어났어요. 51.5kg. 그렇지만 최근에 힘이 붙어가고 걸음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늘어난 5kg의 부담 중량을 능히 극복해낼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리먼 버기는 부담 중량이 5kg 많이 늘어났지만 뭐 충마로 놓고 하고요. 문제는 남산블랙인데 이 남산블랙은 좀 위험해요. 남산블랙 같은 경우는 혈통적 대시가 굉장히 높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지난번에도 편성이 그렇게 가지 않아서 좀 쉽게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약간 외곽을 놀긴 했는데 이착을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 남산블랙이라는 마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혈통적 기대치만큼의 힘이 완벽하게는 아직 차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공백이라는 부담도 있고 전개적으로도 이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리먼버 어게인이 옆에 있어요. 일단 리먼버 어게인이 선행 가능성이 높죠. 게이트들이 빠른데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나서 무리하게 선행 승부를 때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남산 블랙이 이제 안쪽에서 밀면서 선행 갈 수는 있는데 간다 하더라도 역시 리먼버 어게인의 그 압박을 이겨내야 되고
또한 리멤버긴이 먼저 가면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뭐 지난번에 보여줬던 걸음 또 공백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남산 블랙은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빅스마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3차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초반에 자리는 잘 잡고 최적의 연결했어요. 오늘도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지난번부터 전개를 해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워낙에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쥐어짰다는 점에서는 요 빅스마트도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MKD 그리고 라파에트 이런 마필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3번마 MKD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이렇게 걸음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3월달에 역시 4등급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을 해냈고 그리고 나서 4월달에 좀 보여냈지만 지난번에 역시 올라올 때 탄력은 보여줬어요. 레이스램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쪽을 좀 파고들면서 MKD가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고요. 8번마 라파에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죠. 지난 5월 18일날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렇다 걸음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오면서 역시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담 중량이 1kg 늘어났지만 뭐 편성이 상대적으로 또한 약해졌기 때문에 라파이트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6번 5번의 대끼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6번만 리멤버기는 요건 충만 놓고 하고요. 3번마 MKD 그리고 8번마 라파에트가 관심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죠. 안쪽에 1번마 드래곤 게이트 여기에 3번마 새파랑 그리고 4번만 마이스텝 요 세 마필이 개가적 전력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킹하나나 AP 파텍은 좀 등떠 밀려서 팔리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 3번, 4번 요 세 마필 안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번만 드래곤 게이트는 요거는 승급 자리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컨디션은 좋아요. 일단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보여줄 거라면 여러 개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이제 뭐 3살짜리 마필이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선행이 가능하다면 드래곤 게이트 얼마든지 가능하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승급전 치고는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드래곤 게이트 능력을 발휘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문제는 이 새파랑이에요.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났어요. 57.5 약간 좀 무겁고 이 새파랑이라는 마필도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다만 지난번에 물론 사탕소녀가 워낙 잘 뛴 것도 있는데 신맛이나 착차를 보이면서 이창인데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정말 체력이 여긴 했어요. 이번 경주도 뭐 출전 누수가 단촐하고 3번 게이트라면 얼마든지 지난번처럼 체력의 전개 가능하긴 한데 지난번에 워낙에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새파랑이 살짝 메리트가 떨어져요. 인기 1위 마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4번 마이티 뎁도 좋은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 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부담 중량이 51.5 3.5kg가 3kg가 늘어났었죠. 오늘 1kg의 감량 56.5면 해볼만 하고 이 마이티 뎁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역시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고 컨디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충분히 마이티 탭이 일단 이 마필도 약간 그 몰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복을 보이는데 이번 경기는 드래곤 게이트가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가면 그 옆에 갖다 붙이면서 모래를 얼마든지 피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크게 외곽을 놀았었죠. 그리고 마이티 탭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선행을 간다리면 뭐 아주 깔끔하게 성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드래곤 게이트와 마이티 탭 요 두 마필이 이제 앞에 나서고 새파랑이 그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전개인데 지난번에 새파랑이 쥐어짰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기는 앞선에서 드래곤 게이트와 마이스텝 튀어나와서 그냥 그대로 땡땡 굳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새파랑이 인기 1위 마필인데 상대적으로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번마 드래곤 게이트와 4번마 마이스텝 1번 4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 3등급
1800m입니다. 안쪽에 2번만 모든 조크 중심으로 배드파이 돌아가죠. 모든 조크는 요거는 뭐 충분히 놓고 갑니다. 기본기 굉장히 센 마필이죠. 데뷔 초반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마필이고, 뭐 대상 경기에 나서서도 좀 기대를 걸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몰에 대한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심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이제 힘이 차 가면서 걸음발 자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번 경기는 이제 모든 제크가 안쪽에서 선행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그 불안 요소인 모래를 충분히 피하면서 레이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제크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죠. 충막감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7번 정우포에보 같은 경우도 뭐 힘이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늦발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우포에보도 약간의 기복을 보이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는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콜긴도 지난번에 입장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게 다였던 그런 마필이고 우승마와 구마신이에요. 최선의 레이스를 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월드블레잉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힘으로 우격 따짐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죠. 특히 월드블레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촐한 레이스, 편성이 두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렬로 조금 약간 살짝 늘어지는 이런 그 유형의 경주에서는 올라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월드블레임도 역시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브라운 골드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골드 브라운 골드도 지금 부담 중량은 3.5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는 가파르죠. 지난번 승급전에서 시중 외곽을 돌면서도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이고, 전개적으로도 모든 조크 또 브라운 골드 요 두 마필이 앞선이에요. 일단 모든 제크가 선행을 가고 브라운 골드가 그 옆에 붙이거나 그 뒤에 선위권에서 거기 따라간다면 능동적으로 앞에 가는 이 두 마필을 잡아낼 수 있는 마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콜긴도 그렇고 정우포에보도 그렇고 월드블레임은 저 뒤에서 올라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앞선에서 레이스 운영하는 모든 조크나 브라운 골드 2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구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2등급에 1200 단거리 경주죠.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요. 뭐 2등급 치고는 편성이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한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3번번 스팔타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부담 중량은 뭐 1.5가 늘어났어요. 51.5 좀 무겁긴 해요. 그렇지만 스팔타는 선행도 되고 또 선위권에서 움직여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게이트 이점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외곽이 11번마 JS 로드 대기로 팔리는 그런 마필이죠. JS 로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약간 외곽을 돌긴 했어요. 뭐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지만 좀 기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 또다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존재를 하고 있고, 대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뭐 현장에서도 마이티 네오와 요거 한 방으로 바람도 많이 불었죠. 그러면서 이 차를 왔는데 부담중이 많이 늘어났고, 지난번에 나름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 뭐 스팔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인기 마필들 뭐 더 플레이어도 좀 그 지난번에 이렇다 걸음을 최근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뭐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하고 4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플러스 알파는 있다 손치더라도 최근에 워낙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병을 노려갑니다. 2등급에서는 그 인기 마필하고 그렇지 않은 마필들이 1등급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한 발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낮긴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지 않은 액면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얼마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2등급의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가 역시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액면은 인기 마필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역시 컨디션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마필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려갑니다. 3번은 스팔타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방 제대로 된 승부를 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